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민규라고 하고요. 오늘은 거의 에버노트를 처음 접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감안하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나 뭐 문답법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글쓰기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BC 5세기 정도에 이제 글쓰기라는 도구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게 인간의 능력을 이제 저하시킨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게 더 본질적이고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쓰기에 대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플라톤이나 그런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글로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도구가 인류한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소크라테스 같은 지성인도 그거에 저항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도구는 인쇄술이 하나의 도구가 될 텐데요. 이것도 역시 처음에 나왔을 때 인쇄술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이 증대되는 게 아니고 또 역시 게으름만 피고 하게 될 거다. 그때는 이제 필사를 많이 했잖아요. 필사를 하는 게 일종의 뭔가 공부가 굉장히 성스러운 행동이었고 해서 인쇄술이 그거를 뭔가 망가뜨린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당연히 알 수 있듯이 글쓰기나 인쇄술 같은 게 없었다면 저희가 뭐 이런 자리에 모여 있지도 못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지성의 지수적인 증대를 가져왔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0살에 그 인간 지성의 증대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뭔가 과업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더글라스 앵겔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그멘팅 휴먼 인텔렉트라고 해서 이 컨셉추얼한 뭐 프레임워크를 62년도에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이 이름을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분의 발명품이 있는데,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 텔레 컨퍼런싱, 폴딩, 언폴딩 하는 거, 디렉토리, 저희 폴더 만드는 그런 거, 그리고 워드 프로세싱, 그리고 이메일의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지금 월드와이드 웹의 기본이 되는 것까지 하루에 다 시연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68년도에 여기 이제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들고 있는 게 마우스예요. 이제 초창기의 마우스이고,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4만 달러에 이거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게 하루 만에 다 쏟아지다 보니까 이분이 소개한 도구들 역시도 좀 저항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 여기에 이 앵겔바트가 소개한 이 기술 가운데 에버노트랑 되게 연관이 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하이퍼텍스트이고요. 그래서 이 68년 데모 때 이제 기립박수를 받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건 사기다,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시연을 다 보고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본 기술들이었어서인지 그런 이제 반응을 맞았죠. 그래서 좀 이 도구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새로운 도구 사용은 저항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하던 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 관성을 우리가 좀 인지하면서 도구를 습득하는 자세를 취하면 좀 인간의 지성을 좀 더 잘 증대하는데 효과적으로 도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에버노트는 그냥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이고 노트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래서 에버노트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버노트를 잘 엄청 많이 쓴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강민구 법원 도서관장님이 계신데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도구를 다루시는 게 정말 엄청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암묵지라던가 그런 거를 다 이제 글로 다 풀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리고 그 이어령 전 문화장관님인데, 이분도 역시 그 작업실에 보면 모니터 6대 놓고 엄청나게 에버노트를 쓰시면서 이 6대 컴퓨터가 모두 연동이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에버노트 많이 또 쓰고 있고, 또 이제 경영이나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팀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4시간만 일한다 그런 책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우버나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고요, 에버노트를. 문화 쪽에서는 윤태호 작가는 인터뷰에서 뭐 하나님의 왼쪽에는 엑셀이,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에버노트가, 이런 기사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하고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가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되게 유망한 엄청난 철학자, 젊은 철학자 지바 마사야라는 사람도 에버노트 되게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좀 꺼내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가만히 봐도 딱 봐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 아이디어가 또 넘치기도 하고 많은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아이디어와 공부 재료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조직하고 더 나아가선 생산하는 것까지 하는 도구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든지 기자, 작가, 뭐 사업가 뭐 그런 분들이 되게 이 직군에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2016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맨날 100인의 세계 영향력 인물 뽑을 때 2016년에 무라카미 하루키랑 곤도 마리에 두 명이 됐는데,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정리의 핵심 두 개로 말해요. 이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버리든가 안 버리든가, 그게 1번. 2번은 안 버리면 얘는 자기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기준이 좀 이상한 거는 물건을 버리고 버리지 않을 때의 기준은 물건을 잡았을 때 설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손톱깎이는 대충 여기 아니면 5분 내로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이제 좀 빈도가 낮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거 집에서 좀 찾으려면 한 30분은 걸리겠죠. 뭐 중요한 정보나 아이디어나 노트나 그런 거를 나한테 카톡 보내기, 링크 막 하고 메모장도 막 하고 그리고 핸드폰 스크린샷도 막 찍어놓고 어딘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찾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컴퓨터에 지금 윈도우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바탕화면 스티키 메모로 다 이렇게 덕지덕지 되어 있는 경우들, 항상 뭔가 찾는데 시간을 뺏기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 비용이라는 거는 그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을 하고요. 물건에만 서랍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내가 자주 하고 중요한 거에 대한 생각도 다 있을 곳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또 근데 예를 들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인 버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다 아시죠? 그 책은 도끼다 및 등등등 하시는 분이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손필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노트를, 어떤 노트는 딱 뒤쪽부터 인용구를 쫙 적어가는 노트가 있고, 또 어떤 노트는 글이나 책 쓰기나 강의할 때만을 위해서 쓰는 노트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에다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번거롭게 이렇게 따로 할까요? 결국 그 하나에 다 이렇게 들어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긴 맞지만 트래킹하는데 시간이 또 들잖아요. 고수는 이제 에라스무스는 기록을 할 만한 어떤 대상을 마주치면 얘가 적혀야 할 곳을 네가 미리 다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정약용 역시 주제별로 그 초록 발췌하는 용 노트를 다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세네카 벌을 모방해가지고 독서한 거를 수집해서 각 별도의 방에 다 저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따로 보관했을 때 더 잘 저장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킨슨의 법칙 다 들어보셨죠? 일이 주어지면 딱 일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저기 파생 버전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스탠 샌퍼드 추론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1분까지 미루는 일은 어차피 1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저희가 논문, 레포트, 페이퍼, 뭐 과제 이런 거 사실 미루다가 30분 전에 나온 퀄리티가 A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감각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필기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버노트는 뭐 간단해요. 최소 단위는 노트라고 해요.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파일이라고 부르는 한 단위. 그리고 노트를 여러 개 하면 노트북, 노트북을 또 여러 개 하면 그걸 스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에버노트에는 스택이 끝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친숙한 폴더 하이어라키에서는 폴더는 무한이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그냥 그 구조가 2단계까지, 3단계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강의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한 몇백 분 정도 만나 뵀는데, 정년을 마치시고 새로운 걸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에버노트를 에버노트스럽게 쓰지를 않으시고, 기존에 폴더 분류하듯이 에버노트 안에 노트북이, 그러니까 폴더가 한 200개, 30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디렉토리를 에버노트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그냥 이거 원래 거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위계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버노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크게는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누어져요. 이제 가장 왼쪽을 사이드바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쪽에는 노트 목록이 나오고, 가장 오른쪽에는 노트 패널이라는 것이 나와요. 몇 가지 특징을 좀 보자면, 이 오른쪽이 노트를 편집하는 곳인데 에버노트는 따로 저장 버튼이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노트를 보면서 편집한다는 개념이 에버노트의 특징이고, 편집은 뭐 너무 쉬워요. 이렇게 텍스트를 쳤다고 하고 여기에서 폰트를 바꿔준다든지 폰트를 키워준다든지 다 아시겠죠? 여기는 그렇게 하고, 이쪽에 뭐 블랙 포인트 같은 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엔터를 치면 쭉 단이 따라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탭 키를 누르시면 하나가 들어가요. 거꾸로 Shift 탭 키를 누르시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는 넘버링인데 이거는 뭐 기능이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고, 또 탭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위계를 간단히 만들어서 필기를 하실 수 있고, 이제 한글이나 워드를 잘 쓰시는 분들은 에버노트의 워드 프로세서에 너무 이게 떨어짐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워드 프로세서 대체제라기보다는 그냥 메모장인데 뛰어난 메모장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데 저희가 할 일 같은 거 관리할 때 클릭해주면 없어지는 거라서 책 반납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 내용들이 모두 모바일에서 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터치를 눌러도 똑같이 할 일을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 것보다는 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학업일 수 있고 개인 뭐 프로젝트, 뭐 일상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할 일들을 쭉 만들어 가보시면 조금 더 뭐 할 일 관리하실 때 용이하실 텐데, 이미 이거 할 일 관리는 다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수평선은 뭐 쭉 내려가시다가 내용 구분을 하고 싶으실 때 누르시면 돼요. 하이픈 키 3번 누르시고 엔터를 치셔도 생겨요. 그리고 그 옆에는 녹음 기능을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녹음 그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요. 녹음을 하실 때 그 노트북으로 녹음을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녹음을 해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바로 녹음이, 네, 이래서 이 스마트폰이 저희가 음질이 진짜 좋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켜두시고 녹음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컴퓨터에서도 다 파일이 생기고, 사실 저희 스마트폰에 전부 다 음성 녹음 기능이 다 내장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좀 문제는, 그거를 이제 관리 차원으로 보면 그 무제로 설정되잖아요, 맨날. 여기서 이제 에버노트가 좀 유리한 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막 붙여넣기를 하시면 파일이 그대로 다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노트인데 거기로 와서 복사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가 거의 모든 파일이 업로드가 가능해요, 에버노트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PDF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옆쪽에 클립 버튼, 클립 모양 누르시면 여러분의 그 PC에 있는 거를 다 업로드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뭐 JPG나 PNG, 워드, PPT, 키노트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 또 사진의 경우에는 표를 이렇게 바꾸는 거에 따라 자동으로 리사이즈가 돼요. 하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 단지 이게 에버노트 안에서 구글 파일이 열리는 게 아니고 아웃링크로 구글로 가요. 그냥 웹브라우저가 열려요.
저는 지금 그냥 목록 보기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텍스트만 나와요. 그런데 이 메뉴를 누르시면 뭐 카드 뷰라든지 아니면 스니펫 뷰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에 썸네일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네, 지금까지 그냥 기본적인 편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좀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에버노트 사용해서 중요한 게 단축키를 몇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새 노트를 만드실 때는 컨트롤 뉴 할 때 N 버튼 누르시면은 새 노트가 바로 생겨요. 새 노트의 제목을 제가 노트 1이라고 하고 내용은 그냥 쓰지 않고 노트를 2개 더 만들게요. 노트의 제목은 전부 노트 1, 노트 2, 노트 3이라고 할게요. 이제 왼쪽 가운데 이제 패널에 노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실 텐데 이제 여기에서 하실 거는 뭐냐면 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바로가기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노트 1, 2, 3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주실게요. 노트 1, 2, 3을 전부 바로가기에 추가를 하면 이제 왼쪽에 만들어 놓은 바로가기 부분에 노트 1, 2, 3이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바로가기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드래그로 이렇게 순서대로 1, 2, 3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자동적으로 바로가기는 단축키가 주어져요. 그래서 커맨드 1에서 커맨드 9번까지 순서대로 커맨드 1, 커맨드 2, 커맨드 3 이렇게 해가지고 커맨드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노트 1로 가고 커맨드 2로 누르면 노트 2로 가고 커맨드 3을 누르면 노트 3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단축키로 그냥 중요한 노트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단축키 지정한 걸 이제 해제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바로가기에서 제거 누르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편집을 했잖아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무료 버전에서도 뭐 특별한 뭐 없이 바로 이거를 상대방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노트에서 오른쪽 키 눌러주시고 공유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공유 URL 복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공유 누르시고 URL 복사 누르시면 뭐 화면상에 변화가 없는데 그게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길다란 주소가 하나 생겨서 링크가 생기고 저희가 그동안 편집하던 내용이 모두 다 그냥 보여져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들은 그 받은 사람이 전부 다운로드 가능해요. 이 왼쪽에 좀 내려와 보시면 노트북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폴더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고 뭐 이거를 학기 단위로 만드셔도 좋고 그냥 개인 정보 노트북, 뭐 독서 노트북,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노트북을 폴더 만들듯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날짜의 단축키가 있어요. Alt Shift D를 눌러보시면 날짜가 쫙 나올 거예요. 이제 소개드릴 기능인데 이제 3월 달에 일기가 이렇게 쭉 쌓여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을 그 노트를 셀렉하시면 오른쪽이 메뉴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보면 목차 노트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목차 노트 만들기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그 노트의 제목들로 링크가 하이퍼링크가 쭉 다 생기는 거예요. 누르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링크 기능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에버노트 사용의 관건인데 지금 제가 하나 또 단축키를 쓴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단축키.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Alt 누르고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전에 있던 노트, 그 이전에 있던 노트, 이제 인터넷에서 뒤로 가기랑 똑같은. 그래서 이 정도의 단축키만 있어도 좀 에버노트를 더 빨리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하고 이 대괄호 키를 누르시는 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 링크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게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텍스트 편집하듯이 편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셔도 링크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텍스트니까 아까 파일도 복사가 됐는데 얘도 복사가 되겠죠. 복사가 되고 역시 다른 노트로 가서 그 링크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 여행하다가 막다른 길에 도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링크 타고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갈 데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인터넷에는 거의 다 연결돼 있죠, 모든 게.
링크라는 거의 개념이 그냥 타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첫 번째 등록을 해놓은 이거를 누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트들이 여기 다 바로가기로 노트 링크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방금 예로 들었던 이거를 누르게 되면 제가 한 3, 4년 동안 썼던 일기들이 월별로 쭉 한 번씩 모여 있고 3년 전 4월 이때로 가면 또 이렇게 그때 일기들이 쭉 있는 거죠. 3년 전의 내용도 그냥 이대로 다 있고 파일들 첨부한 형태들이 뭐 2년, 3년, 4년 지나도 저는 여태까지 한 6년 정도 썼는데 유실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보시면 1000개의 데이터를 일기를 데이터라고 본다면 그냥 링크로 월별로 이렇게 막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노트에 링크를 하나를 만들 때에는 원하는 노트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노트 링크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화면에 변화는 안 생기는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그 제목으로 링크가 생겨져요. 여기도 또 자세히 보시면 노트 하나를 바로가게 하면 아이콘이 이렇게 낱장이에요. 근데 노트북을 통째로 바로가게 넣으면 이렇게 책 모양인데 그래서 필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뭐 음성 녹음이랄지 뭐 수업 자료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 하시고 모바일로도 전부 다 PDF든 뭐든 음성 파일이든 그대로 다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찾거나 꺼내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독서 노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볼 때 저희 보통 책 읽을 때 끝에 접잖아요. 접은 부분을 나중에 다 찍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럼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나오는데 보통 저는 그냥 에버노트 어플에서 사진 찍기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캔한 것처럼 찍혀요. 이거는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PNG 파일이잖아요. 근데 에버노트에서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 검색이 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버노트 쓰는 이유가 노트 링크랑 이거 거의 저는 딱 2개 때문이기도 해요. 문서 찍은 거 업로드 하시면 다 검색이 되고 그리고 손글씨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써놓으시기만 하면 그것도 검색이 돼요. 인식률이 그리고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계속 될수록. 태그라는 기능이 하나 또 있어요. 사실 에버노트에 2개 축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노트 링크 그거랑 태그라는 게 있는데 에버노트 태그 기능이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여기도 포함됐으면서 저기도 포함되어 있는 정보일 경우 어떻게 하냐를 해결해 주는 게 태그인데 근데 예를 들어 뭐 1000개의 노트 중에 기념일만 보고 싶다. 그거 완전히 다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값, 하나의 필터가 또 존재하게 되면 재분류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때 태그를 이제 딱 쓰면 되는 건데 이제 그 태그는 이제 자기만의 방식이 이제 생겨나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종류로 노트가 50개, 100개 정도 쌓일 때 태그를 딱 하는 게 좋아요. 해보니까. 태그는 이런 식으로 태그하고 콜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만든 태그 검색을 딱 하면 이 태그가 붙어 있는 노트들이 검색이 돼요. 그렇게 하면 1000개의 노트 중에서 여기 이제 51개의 노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그 사용이 있는데 태그는 여기서 막 깊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어서 제 브런치나 뭐 블로그 이런 데 와보시면 좀 소개해 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 잠그는 기능이 있어서 텍스트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텍스트 암호화라는 걸 누르시면 비밀번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모르겠어요. 맥 쓰시는 분들은 어플 결제나 이런 거 하실 텐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 자료로서 관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PDF가 딸려온다든지 결제 정보가 딸려온다든지 근데 그거 맨날 지메일 들어가가지고 검색해 보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이메일에 인박스로 에버노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메일은 아니고 여행 정보,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은 이메일에서 에버노트로 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버노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게 어카운트 인포가 있을 거예요. 메뉴가 이 위치는 아닐 텐데 거기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에버노트 계정만 만들면
어떤 희한하게 생긴 이메일이 하나 생겨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포워드 받는 주소를 여기로 하면 그 이메일이 바디랑 첨부 파일이랑 다 그대로 에버노트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 관리 영역인 거라서 그게 좀 연습이 되면 뭔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축적이 되고. 그래서 뭐 찾아보거나 할 때 금방금방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에버노트라고 검색해도 뭐 3-4개밖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트가 이제 쌓이다 보면 그냥 키워드를 냅다 검색하면 제목에도 그 키워드가 있고 컨텐츠에도 있고 막 하다 보면 많아져요. 이거 소팅을 결국 좁혀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키워드가 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하고 치라라고 검색하면 30개 정도가 나타나네요. 노트가. 제 에버노트 어딘가에 뭐 그 총장님의 인터뷰도 스크랩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더 좁혀보려면 인타이틀 콜론 고려대학교라고 하면 제목에 고려대학교 포함하고 있는 노트만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좁혀서 검색하는 고급 검색어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위도, 경도까지 있어요. 이 노트를 작성한 위도와 경도를 해주는, 이게 미국에서 만든 서비스니까 저희한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 고급 검색어들이 조합이 가능해요. 고려대학교라는 이것만 치면 아까 30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칸을 띄고 예를 들어 뭐 태그 중에 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태그, 그러니까 지금은 조합한 거죠.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노트이면서 고려대학교라는 그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 조합할 때는 여기 스페이스바 하나만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아마 없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이 다 가능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여기서 마치고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좀 더 남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